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어지러운 변동성 장세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8,300선을 회복하고 다시 7,900선대로 내려온 코스피. 또 오른 것도 없이 또 한 번의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코스닥. 양 시장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인트 3개로 7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장 바로 정리해보죠. 포인트 1, 롤러코스피. 제자리 뛰기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대형 이벤트를 앞둔 이번 주의 첫 거래일 코스피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지수는요.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하락에 하락 전환하며 7,90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규제론이 금융당국을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 시장 쏠림과 변동성 확대 가능을 경고한 보고서를 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장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 시장은 불확실성을 너무나 극도로 싫어하기에 펀더멘털과 상관없는 마냥 걱정 회로를 돌리고 있는 시장 오늘까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이슈의 파생 물량 영향을 극심히 받고 있다라는 부분 눈길이 쏠리는데요. 마감 전 외국인 선물 1조 5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프로그램까지 2조 원 넘는 순매도 확대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른 것도 없는 코스닥은 오늘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으며 무려 고점 대비 33%나 급락, 장중에는 830선도 깨고 내려갑니다. 포인트 2. 반도체 투톱의 명운을 가르는 주요 일정이 이번 주 모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충당금 제외 분기 영업이익 90조 돌파 전망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44조 규모로 ADR 나스닥 상장을 예고한 SK하이닉스. 지금 3분기 메모리 계약가 D램 가격이 20%, 랜드가가 40%까지 인상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파운드리 쪽도 6월 월간 기준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투톱에 쌓이고 쌓이는 호재. 그러나 어느 정도 가격대에 도달한 이후 더 이상 위로 올라가기보단 수급에 휘청이는 전자닉스의 주가. 과연 명운을 건 이번 두 일정이 주가의 상승 페달 가속도를 밟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그 두 일정을 앞둔 관망세가 깃들고 있습니다. 포인트 3. 자, 여러분, 우리 시장 이제 절대 지수만 놓고 환호할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바로 환율이 문제죠. 일단 오늘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고환율 지속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한편 외국인 자금 유입과 또 환율 안정화로 갈 수 있다는 기대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달러 강세 속 엔화 약세 현상이 짙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가져가는 상황에선 원달러 환율 쉽게 내려오긴 힘들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원화 대신 외화를 보유하려는 심리, 그리고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유지된다면 하반기에 달러화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하락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참 걱정입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선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8,327포인트까지도 터치했던 지수는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저점을 7,815포인트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나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 하락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지금은 0.37%, 0.5%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SK하이닉스는 하락이지만 낙폭 많이 만회했고 다만 부진한 쪽은 오늘 SK스퀘어, 삼성전기의 급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 LG에너지솔루션까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또 어디서 메꿔주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상승뿐 아니라 삼성그룹주, 여기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선방에 나서주고 있고 뿐만 아닙니다. 한화오션이 상승폭을 마감으로 갈수록 더 확대하고 있죠. 한화오션을 비롯한 방산주들의 약진이 오늘 전반적인 추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8,050선에서 등락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일중도 확인해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총 상위주 안에서 빨간불을 켠 종목 HLB, 펩트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및 오늘 실리콘투가 모처럼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마감 부근인데 오늘 저점을 825선에서 확인을 하면서 830선까지 깨고 내려가니 고점 대비 주가가 33%나 급락을 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다행히도 낙폭은 일부 좀 만회를 합니다. 주가는 2.4% 하락하면서 847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외국인 거래소에서 1조 6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1조 6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 가까이 9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사고 있지만요. 지금 거래소에서는 1조 원 넘게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매도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받쳐주는 건 개인이네요. 거래소에서 지금 2조 5천억 원 넘는 유동성을 투입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3천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의 변동성 7월의 첫 월요일장에서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반도체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산적한 빅 이슈가 예고되어 있죠. 이 이벤트를 앞둔 이번 주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최선의 전략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파이널 콜로 출발합니다. 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볼게요.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 그리고 24 인베스트먼트 손상윤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금 종목들의 현황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삼성전자는 1.7%대 상승, SK하이닉스는 1.6%대 하락세를 보이며 삼성전자가 31만 5천 원 선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40만 원 밑에서 움직임 가져갑니다. SK스퀘어와 삼성전기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지금 SK스퀘어가 5.7% 하락하면서 그래도 낙폭 일부 좀 만회했네요. 삼성전기가 8.1% 급락 중에 있고 오늘 그래도 순환매 반등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아를 향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그래도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들을 모아서 보신다면요. 금호건설, 금호타이어가 상한가 기록에 성공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가 프로젝트 테마성으로 좀 순환매가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이 두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일성건설, 광주신세계, 금호전기까지 오늘 초급등 현상 나타나고 있는 모습. 남광토건도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낙폭이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모아서 보시면은요. SK이터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한미약품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K이터닉스 10% 가까이 빠지고 있고 보시면은 한미약품이 8.6% 하락, 이수페타시스도 8% 가까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서의 질문, 삼성전자를 향해 보겠습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 11곳 중 KB증권, 메리츠증권 두 곳이 영업이익 90조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서 충당금을 반영해도 분기이익 90조를 돌파한다면 사실 이익 규모가 비용 지출을 압도하고 있음을 아주 제대로 증명해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3분기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인상 전망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도 6월에는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내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 궁금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역시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저는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수급 흐름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제대로 좀 이렇게 강세를 못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하이닉스도 그런 면에서는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사이 금요일날 쉬었던 미국장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일 좋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다시금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반등의 흐름은 7월달에 계속해서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처럼 조금 속도가 늦춰진 상황에 좀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상승폭, 수출 데이터의 엽기적 이런 전자닉스의 독주를 불편해하는 이제 그런 시각도 분명히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경이로운 이제 분기 실적 그리고 어떻게 봐도 낮은 멀티플 그리고 이제 길어지는 메모리 사이클 또 하이닉스의 이제 ADR 상장 여러 가지 이런 앵커께서도 짚어주셨던 이런 이슈들을 소화해 나간다고 하면 7월달에 전자닉스 모두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월달이 이제 변동성이었다고 한다면 7월달은 하반기 전망에 대한 빌드업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5월과 같은 그런 역대급의 그런 쏠림이 나오지는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적의 신뢰성이라는 거를 등에 업은 삼성전자 뭐 비교 불가한 그런 흐름의 방향성에는 큰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제 6월 한 달간 턴어라운드 그리고 3분기의 이익 뭐 이런 것들도 잡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다른 실적들도 어느 정도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선다라고 하면 20%의 낸드 디램 그리고 뭐 40%의 낸드 뭐 이런 좀 상승도 예고를 해둔 만큼 또 다른 그런 상승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글쎄 오늘 정도 뭐 시장의 압력에 따른 그런 조정일 뿐 내일 확인의 심리가 끝나고 난다면 여러 가지 재료를 등에 업고 또 다시 좀 상승 국면으로 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예상 전망치가 90조 나온 것은 너무나 뭐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 그 90조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 또한 주가가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워낙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 반응은 항상 밋밋했기 때문에 부디 내일은 조금 더 우리를 놀래킬 수 있는 아주 상승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숫자가 공개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코스닥만 보고만 있어도 그냥 힘이 축축 처지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33%나 급락했던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알테오젠 3% 하락, 에코프로 그룹주도 3%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도 2.1% 내림세, 주성 엔지니어링이 5.6% 하락, 리노공업도 지금 5% 가까이 빠지면서 그동안 좀 선방했던 반도체 소부장의 낙폭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까지 5.6% 급락하면서 다시금 9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 안에서 HLB만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는 가운데 거래 대금이 몰리는 종목을 보시면은요. 오늘 신규 상장한 레몬 헬스케어 그러나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1% 상승에 그쳐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텍도 오늘은 이수페타시스처럼 낙폭이 크네요. 7.8% 급락, HPSP가 8.3% 급락, 마키나락스가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지만 워낙 그동안 많이 부진했습니다. 급락 이후 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 YG원도 오늘 18% 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해서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전략을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뚜렷한 악재가 없는데 고점 대비 33%나 급락한 지수. 그러나 실적만 뜯어놓고 보면 정말 아까운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온 종목들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급 고임으로 인해 아까운 자리에서 또 한 번 지수가 밀리고 있는 하루를 보고 있노라니 지금 자리에서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 선별해서 좀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을까요, 손 팀장님?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가 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공포는 돌아보면 다시 기회였다라는 걸 감안해보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쪽에 자금이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건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많이 시장 자체가 하락을 했다라는 점은 일단 뭐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측면으로 보면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중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2조 8천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8조 이상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 완전하게 이 코스닥 시장에 등을 돌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돌아선다라고 하면 코스닥에서도 그동안에 2분기 실적이 나름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AI 밸류 체인에 있는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기판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2분기 실적 나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쪽 특히나 뭐 엔터 관련돼서는 뭐 하이브라든지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가 일단 뭐 2분기 실적 상당히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런 점에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부각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뭐 공연 특수에 대한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코스닥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종목별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소캠 기판이라든지 장비 쪽, 화장품, 엔터는 좀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전에 특징 종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시총 상위조 안에서 시세가 남다르게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 발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가 한국을 선정하는 쪽으로 좀 여론이 기울고 있다는 주장이 외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설령 분할 발주가 이루어지더라도 한국이 더 큰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인 걸까요? 네, 뭐 굉장히 이 질문이 안 오기를 좀 바랐던 이제 그런 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수주를 한 것과 하지 못한 것이 워낙 큰 차이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한다라고 한 거나 못하고 하는 거는 뭐 한다라고 하면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올 거고 못한다 하면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정황으로 파악하기로는 뭐 이렇게 수주의 가능성을 이렇게 가늠하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열망을 담아서 51대 49 정도의 유리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게 0 아니면 1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에 성공하면 뭐 엄청난 그런 편승 효과도 나오겠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겠습니다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뭐 주가에 투영될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자체적인 성능 그리고 요구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좀 맞습니다만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 그리고 절충 교역의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100%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해야죠. 네. 그래서 뭐 수주를 한다라면 뭐 조선 방산 전반적인 편승이 나올 것이고 뭐 모르긴 하더라도 한 1-20%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 좀 분명하겠습니다만 실패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저점 테스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게 반등 추세로 전반적인 상승이 조선주뿐만 아니라 방산주까지도 이렇게 쭉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뭐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주가에 잠수함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녹아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를 뭐 이렇게 전후하는 이제 그 정도의 좀 저점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더라도 뭐 저는 이제 좀 일단은 좀 유리한 상황이고 외신 보도가 있고 좀 분할에 대한 이제 이런 가능성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싶고요.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뭐 대번에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상승 그리고 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10만 원 전후에 저점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르면은 6일, 현재 시간으로 6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좀 발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지금 여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가 흐름 애프터마켓에서도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리콘2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테크 업종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자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5월 이후 극심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 기간에도 여러분 수출 모멘텀, 리테일 트래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있는 오늘의 반등은 일시적인 순환매성의 반등일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연속성은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가를 좀 부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2도 작년 7월에 고점인 63,700원에서 최근에 28,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나빴느냐? 작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477억이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돌입한다. 그러면 기초 쪽 그리고 색조, 기능성 선크림에 대한 판매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OEM, ODM 쪽 관련돼서 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은 의미를 좀 찾아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쪽은 화장품이 이미 어느 정도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실리콘2 같이 해외 쪽에 대한 플랫폼과 바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APR이라든지 실리콘2,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을 좀 탑티어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시 20분 37초 구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도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장중 정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상승 후 하락 전환 그리고 낙폭 만회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사실 오른 것도 없이 오늘까지 좀 추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83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0.65% 하락 마감 예상, 코스닥은 2.26% 하락 마감 예상되면서 각각 8,077포인트에서 코스닥은 848포인트, 850선 밑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께는 시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된다면 7월 내내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호재성 이벤트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에 익숙해져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7월의 변동성은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처럼 극심한 6월 달처럼 극심한 쏠림과 그 쏠림이 풀리는 이제 극심한 변동성보다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그런 여건이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에 좀 녹아든다라고 하면 뭐 금융주를 비롯해서 뭐 여러 이제 일부분의 그런 좀 순환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급부에 있는 게 이제 역시 이제 코스닥 부분이죠. 대부분 성장주이고 실적, 뭐 영업이익, 뭐 매출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 특히나 올해 적어도 2번 많으면 3번의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상황은 아무래도 뭐 7월이라고 해서 곧바로 나아지기보다는 그런 좀 금리 인상 상황을 또 한번 테스트를 겪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전자닉스가 쉬어야지만 코스닥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전망은 조금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주머니 빠져서 왼쪽 주머니 옮겨온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일시적으로는 코스닥이 이제 일부분 뭐 900포인트, 1000포인트 올라올 수 있겠지만 뭐 1200, 1500포인트를 가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서는 이렇게 좀 일시적인 흐름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무조건 코스닥에 대한 유망함을 바라보는 신규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수급을 땡길 만한 그 정도의 어떤 유인책을 줄 만한 정책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러한 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뭐 7월 달보다는 뭐 저는 이제 3분기 중후반 정도의 코스닥이 반등다운 반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뭐 그렇다고 지금 던져버리기보다는 그래도 유망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인내를 가지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전자닉스 일변도의 그런 흐름에서 다소간 그동안 실적에 대비 가려졌었던 그런 종목들로 코스피 시장은 조금 이제 확산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코스닥 시장도 이제 반도체에 좋은 낙수 효과를 받아가면서 선별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한 반등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은 정부의 정책적인 것들이 중첩적으로 발휘가 되는 3분기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을 점검해봤다면 SK하이닉스로 다음 질문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미국 ADR 상장 시 거래 수수료만 2천억 원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관심도가 아주 뜨거운 이때, 확실히 편입이 되면은, 이제 상장이 된다면은 마이크론 대비해서 PR이 너무 낮다라는 것이 또 한 번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 본주의 탄력적인 모습을 발휘하게 할지, 아니면 지금 이미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대감이 먼저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떤 바로미터로 실적을 내놓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뭐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자금 조달을 한 50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 투자에 본격적으로 더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와 어떻게 보면 양호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그런 장비 쪽 종목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뭐 VM이라든지 그리고 DIT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SK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향보다는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네.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나스닥 ADR 상장 이슈에 따라서 되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좀 이익 수혜 기대가 만연해질 수 있는 쪽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일제히 또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향해 보겠습니다. 지금 50만 원을 돌파했어요,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의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순환매 현상인 건지 전자닉스가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아니면은 좀 슬슬 반등에 시동을 거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네. 개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기아 쪽은 뭐 SUV나 특히 이제 EV,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런 쪽에 좀 강자로서의 면모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가 좀 있고 뭐 하방을 수렴해 있는 이제 그런 주가도 지금은 뭐 훨씬 그런 호재에 민감한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감익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감, 감익에 대한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한 차례 투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4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갔다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로보틱스에 관련된 그런 현시감이 조금 떨어졌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도 조금 뒤로 밀리기도 했었고요. 그런 화제성이 좀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하방에서 지금 더 이상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와중에 오늘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이런 좀 개별성이 시장에 어느 정도 선호도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옵티머스 세 번째 모델이 이번 달 말에 또 출시 예정을 갖고 있는데 생산량을 이렇게 특정하지 못했어요. 10,000대 정도는 생산하고 싶다 이런 얘기만 돌았었는데 그 이유가 부품사에서 충분한 그런 좀 조달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병목 현상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로보틱스 전반에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현대차 그룹사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도 하방 수렴 후에 지금 재료들을 좀 투영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7월달 현대차 그룹주 또 로보틱스 파운드리 전반적인 밸류체인의 그런 회복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자동차주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GS건설 그리고 DLENC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죠. GS건설은 뭐 7% 넘게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 중동 재건, 뭐 원전, 뭐 재건축, 모듈러 주택까지 모멘텀은 풍부한데 워낙 반도체 수급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니 주목을 받는 건지 상승 연속성 건설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쪽은 역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공장 뭐 이런 공장들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뭐 GS건설이나 DLENC, 뭐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은 앞에서에 대한 흐름과 같이 궤를 함께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단기보다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같이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구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뭐 이런 쪽은 데이터 센터 레퍼런스도 있지만 원전 관련된 레퍼런스를 같이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뭐 메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공장을 짓는 것만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부분 수주까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7월의 첫 월요일이었습니다. 7월 6일 시장이었고요. 코스피도 변동성이 극심했던 모습. 지금 장중에 낙폭이 좀 컸었는데 그래도 일부 만회하면서 지금 0.6% 하락 마감, 8,000포인트는 지키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2.4% 하락 마감하면서 850선 밑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장중 방향성이 정말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롤러코스피라는 표현,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걸까요? 그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K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8,0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개인만이 거래소에서 매수에 나섰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물량을 팔아낸 오늘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톱의 주가도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투톱의 주가 방향이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증권가의 전망치는 폭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성과급 충당금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가 화두입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건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실적이 전망치를 웃돌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지 이 여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90조 1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내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걸로 예상했죠. 그러면서 내년 메모리 수급은 더 악화될 것이고 최소 내년 4분기까지는 수요 증가 속도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압도적 수익성을 재확인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하이닉스는 이번 달 10일 미 상장을 앞두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하이닉스 상장에 대해서요.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가 부각받았고요. 상장의 목적 자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메모리칩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미국 상장 이후에 하이닉스가 HBM에서의 지위를 더 굳힐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톱의 주가는 엇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2.7% 상승, 31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3.38% 하락하면서 234만 원 선에서 마감했네요.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한화그룹주입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한 장세에서요. 하나그룹주 견조한 상승폭을 지켜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2040년까지 우주항공과 AI 분야에 총 5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우주 분야에서 통합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한화시스템 상승 탄력 받아갔죠. 또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방산주 전반에 돌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나그룹의 투자 계획이 주가에 더 상당 압력을 더했습니다. 또 한화오션은요, 개별 모멘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 이제는 발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독일과의 2파전에서 한화오션이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그 성패 여부에 관심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유한타증권은요, 하나오션의 2분기 실적보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수주가 더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설명했고요. 수주가 확정된다면 연평균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일중으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견조한 상승폭을 켜낸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은 8.6% 상승했고요. 하나시스템도 7% 이상 상승하면서 이렇게 변동성 큰 장세에서 강한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증권입니다. 4월부터 한동안 소외받았었던 증권주, 다시 온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확대가 증권주의 실적으로 직결될 거란 전망 강하고요. 실제로 5월 말에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증권가는 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7월에 증권업종의 주가 상승을 짚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3.8% 하락한 반면에 오히려 증권주는 12% 넘게 상승을 했죠.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증권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도 섹터 투심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IM증권은요,
증권주의 2분기 실적 전년보다 126%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브로커리지 손익이 개선되면서 실적 개선이 명확하게 나타날 걸로 전망했고요. 연중에 견조한 실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견조하게 상승불 켜낸 증권업종 주가 살펴보시죠. 네, NH투자증권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장중 내내 상승했죠. 4.6% 상승, 신영증권 3.7%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낸 증권주입니다. 다음은 양지수 마감 현황 보시죠. 코스피 일중부터 살펴보시면요. 장중 코스피 지수가 정말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상승불을 켜면서 개장했지만 지수 방향이 바뀌고 말았는데요. 장중 한때는 3% 넘게 하락하면서 7,815선까지 하락, 현재는 좀 만회를 했고요. 0.46% 하락입니다. 8,051선으로 8,000선 지켜내며 마감했네요. 다음은 코스닥 일중 보겠습니다. 부진을 면치 못한 코스닥입니다. 장중 한때 이렇게 5%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2.46% 하락하면서 847선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이 이제 기본이 된 것 같은 우리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후에 주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입니다. 구체적인 환율 움직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 계속 1,530원대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에 외환시장은 1,527원에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환율의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은 장 초반에 반발 매수 심리가 유입되면서 환율은 1,53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력한 달러 매수 수급을 소화한 외환시장은 오후로 들어서면서 점차 상승분을 축소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에 따른 이 커스터디 매수와 관련한 달러 매수세가 오전에 집중된 영향입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과 고점 매도 경계감 등이 작용하면서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환율은 1,532원을 기록하면서 1,530원대 초중반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은행이 엔저 방어를 위해 개입에 나설 경우 원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